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언제나 같은 질문입니다. 돈만 충분하면 은퇴는 끝나는 것 아닐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기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틀렸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돈은 준비됐지만 삶이 준비되지 않아 무너졌던 사례들을 통해 조기 은퇴의 진짜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은퇴자 어 씨는 48세에 약 6억 원의 자산과 배당 수익, 국민연금을 조합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퇴사 당일 그는 드디어 자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후 그는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처음 한 달뿐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는 원치 않았던 업무, 스트레스, 관계가 버거웠지만 막상 사라지고 보니 인생의 구조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미국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조기 은퇴자 중 약 60%가 1년 안에 우울감 또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돈을 이유로 은퇴를 결정했지만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특히 어 씨처럼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던 역할이 없어지면서 극심한 심리적 흔들림을 겪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가야 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 공백은 여유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의 또 다른 공통적 어려움은 사회적 속도 차이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회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B 씨는 주중 낮에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는 점점 단절되었고 외로움은 커졌습니다. 이 외로움은 지출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충동 구매를 하고 필요 없는 취미 장비를 사들이며 생활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흔한 조기 은퇴자의 패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사람은 돈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일상이 주던 미세한 성취감, 일정이 주던 리듬, 동료가 주던 소속감은 모두 삶의 목적을 구성하는 요소였습니다. 이 요소들이 사라지면 일상은 급격히 무기력해지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C 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4050대 은퇴자들은 경력적으로 한창 쓸모가 많은 시기에 역할을 내려놓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진 것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는 감정을 겪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조기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삶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취업자 중 절반은 생활비보다 일상의 구조 부족과 고립감 해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돈은 안정감을 주지만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주지 못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일상의 루틴 만들기를 강조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일정한 시간에 배움을 지속하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은퇴자의 정신 건강과 지출 안정, 관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장기적 성공을 거둔 조기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이 루틴의 존재였습니다. 돈보다 먼저 삶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조기 은퇴 후의 공백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기 은퇴의 진짜 위험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준비될 수 있지만 삶은 자동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를 설계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꿈꾼다면 돈만이 아니라 삶의 설계도까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기 은퇴자의 고백은 언제나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돈은 충분했는데 삶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조기 은퇴는 여유와 자유, 해방과 선택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공백과 혼란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일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붕괴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40대와 50대에 이르는 조기 은퇴자는 더 이상 일이 자신을 정의해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큰 혼란을 겪는다. 우리는 평생을 일에 맞춰 리듬을 만들고 삶을 설계해왔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규칙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업무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였다. 생각보다 탄탄하고 촘촘한 질서였다. 그런데 조기 은퇴와 함께 이 질서가 단숨에 사라진다. 사라진 건 업무가 아니라 삶의 틀이다. 조기 은퇴자들의 심리 연구를 보면 마치 자신이 공중에 던져진 듯한 감각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부르는 직책도 없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없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자리도 없다. 그 공백은 처음에는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곧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일에 지쳤던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일이 사라진 후 더 큰 멘탈 붕괴를 겪는다. 일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사례 중 한 사람은 48세에 약 6억 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퇴사했다. 그는 퇴사 당일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회사의 시간에서 벗어나고 원치 않는 회의나 책임에서 벗어나며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첫 한 달의 여유 이후 그의 삶은 서서히 무기력과 공허로 뒤덮였다. 시간이 많다는 것이 더 이상 장점이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고 낮에 만날 사람이 없고 밤이 되어도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를 살긴 살았지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깊어지고 이 감각이 지속되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말한다. 내가 일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일로부터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조기 은퇴자들의 또 다른 공통된 문제는 사회적 리듬의 붕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의 시간과 주변 사람들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 평일 낮에 시간이 비는 조기 은퇴자는 누구와도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일하는 친구는 당연히 바쁘고 가족은 각자 일상에 몰두해 있다. 결국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 고립감은 심리적 부담을 키운다. 고립감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흘러간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지우기 위해 소비를 늘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들이며 심리적 허기를 채우려고 한다. 누군가는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들어지고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직장 생활은 때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였다. 그 통로가 사라지면 관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희미해진다. 은퇴 후 무너지는 부분은 재정보다 심리일 때가 많다. 재정은 계획할 수 있다. 숫자로 관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는 계획만으로는 조정되지 않는다. 심리는 하루의 구조와 사회적 교류, 스스로의 역할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의 의미에서 나온다. 조기 은퇴 후 우울감이 폭증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잃으면 쉽게 방향을 잃는다. 조기 은퇴자 C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 후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며칠의 기분 전환일 뿐 장기적인 만족은 주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삶의 구조라고 말한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회사는 구조를 자동으로 제공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정해야 하고 하루에 무엇을 할지 계획해야 하고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한다. 은퇴 후 성공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삶의 루틴과 관계 유지 능력이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매주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매달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었다. 이 질서가 은퇴자의 멘탈을 보호하고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반대로 루틴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진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결국 다시 일을 찾거나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삶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돈이 충분해도 삶이 무너지면 은퇴는 실패로 끝난다. 하지만 삶의 구조가 탄탄하면 자산은 부족해도 은퇴는 안정적일 수 있다. 결국 은퇴의 성공 여부는 자산이 아니라 삶의 설계 능력에 달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하루의 작은 리듬을 만들고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다. 사람은 의미를 쫓아 살아가고 의미가 있을 때만 안정감을 느낀다. 조기 은퇴 후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미이다. 그 의미를 설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은퇴 후의 시간을 온전히 버티기 어렵다. 조기 은퇴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매력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지속된다. 돈만 준비한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삶의 일부를 해결하지만 삶의 본질은 돈이 아닌 곳에 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돈보다 먼저 일상의 중심을 세우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역할을 잃지 않도록 작은 책임감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 이 모든 과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은퇴는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시작이 된다.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인생이고 그 설계가 없으면 자유는 금방 혼란으로 바뀐다. 돈은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삶은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 준비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은퇴가 평온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라면 지금 반드시 삶을 설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구조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